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 겁니다. IBK 투자증권 스마트 금융팀 최용권 차장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최근 잘 나가고 있는 그리고 배를 점점 한 대씩 더 띄우고 있는 이 조선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오늘의 대주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조선주 강세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의 조선주 이제 배 띄우나라고 했더니 너무 형이 상학적이다 라면서 이제 작가님이 제목을 바꿔버리셨어요. 자, 그런데 두 분의 의견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배 띄울까요? 계속? 배는 띄어져 있죠. 다만 배가 띄어져 있는 독수가 줄어들 뿐이죠. 그 배를 만들고 있는 독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가 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배를 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닐까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 가동률은 올라갈 수 있겠으나 독수가 과연 30년 만에 왔던 그 네네. 2008년도의 고점처럼 높아질 가능성은 저는 단 1%도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주가 기준에서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지나 네. 업황의 회복 가능성은 그들이 애널리스트들이 3년째 똑같은 얘기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정말 나타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최용권 차장님께서 미간이 이렇게 찌푸려지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인상이 안 좋고요. 네. 배가 떠 있다는 거는 완전 공감. 배가 네. 지금 비행기처럼 약간 부상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 공감입니다. 네네. 우린 주가를 보는 거잖아요. 네.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 암담한 입장이 역시 크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조선은 발주 산업이다. 발주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 오.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주가를 어느 정도 후술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다. 네네. 하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온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이게 인덱스를 한번 줬죠. 1월 달에 중고성과가 급등을 했었고 네네네. 선박발주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중고성과가 일단 오르고 그걸로 중고 가격을 터치를 하고 나면 이게 투기자금들이 이제 신조 시장으로 다시 흘러간다라는 이제 발주의 큰 메커니즘을 생각하면서 이런 분위기면은 중고성과 급등으로 인해서 2분기 이후에는 좀 발주가 나오겠는데 네. 이런 기대를 아마 해봤던 부분들이고 네. 그래서 3월 초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지금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에서 75p 들어갔었던 그 클락슨 중고성과 지수가 지금 80p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기대감들이 점점 주가로 더욱더. 근데 요즘 쏘고 네. 있는 건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가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망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두 분의 의견이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은데 업황이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김종효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회생 가능성은 저는 그걸 퍼센테이지로 얘기한다면 네네. 50%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될똥말똥하다 정도로 네네.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시면 2017년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주 전망이 네. 좋았을 때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우리가 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보면 분명히 맞아요. 네네.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도 좀 오를 수도 있다. 네네. 오케이.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 개념에서 보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저 수주 레벨을 보시면 네네. 좋았던 때 레벨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저게 과연 얼마나 좋아진 거냐. 근데 주가는 바닥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괴리를 과연 어떻게 메꿔나갈 거냐. 또 수주 자체를 과연 채워나갈 수 있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라고 보고 있는 최용권 것이죠. 차장님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최근에 중고선가가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던 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개념이겠죠? 예, 그것은 처음에 시그널을 줬던 네네, 부분들이고 발주가 실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 대만 나와도 놀랄 로짜인데 네.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옛날 그 조선업종 작년처럼 저 글로벌리 발주가 없었던 네네. 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옛날 60만 원 갔던 현대중공업하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그렇죠. 거고. 네. 지금
조선업 세 종목 가운데서 제일 꿀리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지금 LNG 확정 이측에 옵션 이측에 LOI들을 막 체결하고 있고요. LNG가 최근에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건 뭐 조선업 중에 우리가 네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네. 현대중공업도 스페인 LNG를 수주하고 확정 척수에다가 대기 수주까지 한 서너 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최근에는 해양 산업에 대한 진척 내용까지 막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 네네. 또 이쪽에 정말 오래된 우리 드릴십 모멘텀까지 좀 끄집어내고 있는 이런 네네. 중이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주 산업으로서의 조선업종 네. 이 수주가 주가로 반영되는 과정에 대한 기대. 네. 그래서 작금에 있었던 이 뉴스 이벤트부터 시작했었던 최근의 발주 이벤트까지는 네네. 아마도 회생 기대의 검증 과정이다라고 후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자, 의견을 좀 종합해보면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일단 김종효 위원님의 경우에는 물론 발주가 일어나고 있지만 과거에 굉장히 발주가 흥행을 보였을 때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미미하다. 하지만 최용건 차장님은 그래도 지금 발주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선종별로 우리가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선종별로요? 예, 선종별로 지금 보시면 발주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전체 발주 추이 네. 여전히 증권사는 헛발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보고 있는 수주 전반적인 전망과 네네. 실제로 나타난 수주량의 그 괴리는 여전히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실제 수주가 100% 된다는 걸 가정한다 하더라도 네네.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전체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그나마 좀 채워 나가고 있는 게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발주 추이가 아닌가요? 아니요. 그 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실까요? 네네. 네,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뭐 벌크선 같은 경우가 좀 채워가고 있는 모습이고, 왼쪽이죠. 네. 그다음에 탱커 같은 경우도 여전히 굉장히 좀 부족한 양상입니다. 그다음에 뭐 마지막 그림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LNG선, LPG선 중에서 LNG선이 그나마 좀 낮고 LPG선은 아예 수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증권사들은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세워두고 이게 채워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잘 봐야 되는 게 사드 영향이 조선주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원래 시노팩이 대형 VLCC 같은 거 수주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기술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수주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가 지금 딱 입 닫고 중국 쪽으로 대련조선 쪽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뭐 맞춘 적도 없고 앞으로 맞출 리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뭐 유가가 뭐 70달러 된다? 뭐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지금 뭐 60달러 넘어선다고 한 지가 벌써 몇 개월 전인데 아직도 네, 유가는 네, 48달러, 49달러에서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거고 또 하나 유가가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과거처럼 강력한 이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이번 주에 대우조선 회생안 네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나왔을 때 대우조선이 살아나게 되면 과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좋을까요? 지금 조선업의 가장 좋은 그림은 대우조선해양이 아예 파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 충격을 받을 수 있겠으나 나머지 업계 쪽에서는 뭐 살판다는 거죠. 조선 그 일감도 다 가져가고 네네.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 이번에도 또 3조 쏟아부어서 네네. 뭐 한국에서 예를 들어 대우조선 살리겠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 대우조선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 경제를 생각하면 살려야 되겠지만 네네. 이걸 조선업을 정말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걸 살리는 게 전체 조선업에는 좋은 호재인지 그러면 시황이 그만큼 받쳐줘야 하는데 시황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공급 조절만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놓고 보게 되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효 위원의 이야기는 사실 발주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목표치가 너무 높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발주가 나오는 그 빈도도 우리가 이 조선업이 회생 가능할 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정도의 의견인 것 같은데 최용건 차장님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줬던 것처럼 발주 산업이다 조선은. 그러니까 이렇게 발주가 나타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일단 모든 건 지금 현재 주가로 네, 우리가 사실 얘기하는 의미가 이 뭐 업황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이미 주가는 확인을 줬다. 그래서 그 주가 위에서 아마 연구위원님의 말씀이 지금 부담스럽게 너무 많이 올라온 이 주가에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네네.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1월 달, 2월 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내용의 온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계속 여전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의 그 조선 업종에 대한 이 지대한 관심을 제가 보니까 2월 한 달에 현대중공업에 대한 리포트만 29건이 발간이 됐는데요. 삼성전자가 같은 기간에 19건 나왔거든요. 18건.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관심과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어나왔던 이런 이벤트들을 굳이 훼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사실에는 분명히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바깥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이야기를 좀 해주죠. 기계산업주들이 보통 자빠지기 직전에 PBR이 한 0.3. 자산 가치가 뭐 절반밖에 안 되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두산 관련한 계열사들은 0.15, 0.2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직관으로 주식을 한번 사볼 만한 이벤트가 없어도 이런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PBR 거의 0.8배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 미포조선도 그나마 싸다 그래도 0.5, 0.6배 이렇게 7배 치고 올라온 이런 상황이면은 다 죽어나가던 시점에서 발주기대로 주가를 이만큼 올려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은 분명히 용납해주기 힘든 부분이 있겠죠. 불과 몇 달 전에 삼성전자도 한 배가 안 돼가지고 걸걸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목표치가. 그래서 주가에 대한 생각은 냉정하게. 그러나 다분히 지금 올라있는 주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있다. 그 설명력이 어디까지 정확하게 계측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수급을 추종하면서 민감하게 볼 수밖에는 지금 없는 시점이긴 하다. 하지만 주가는 그렇지 않아요. 8, 9분응선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도 크게 실익이 없는 거예요. 된다고 제가 얘기했다고 20, 30% 여기가 더 오를 리도 없고 어렵다고 얘기했어도 여기서 반토막 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후적인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갖고 접근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일단 그러니까 주가가 여러 가지 재료를 선반영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정말 바닥에서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한다라는 논리에서만으로도 오케이를 할 수가 있는데 주가가 이미 다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이미 또 현대중공업에 다 노출된 기업 분할 재료를 가지고 더 올라갈 거다라고 포장하고 있는 건 말 그대로 포장지를 한번 쌌던 걸 다시 풀어서 또 포장해서 더 예쁘게 포장해서 더 비싸게 파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내용물이 바뀐 게 없는데.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포장지했던 거 풀고 더 예쁜 포장지로 묶어서 더 비싸게 가격 내놓고 이건 새로운 제품이다라고 떠드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은 운임지수의 추이인데 BDI 이제 올랐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올랐고 지난주 말에도 올랐습니다. 분명히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된 BDI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거 2,000 넘어야 업황이 바뀌는 거지 2,000 넘기 전에는 여전히 그냥 제한된 박스권 내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000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BDI 지수로 2,00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위에 지금 상단에 보이는 두 개의 꼭지점이 2,000선이거든요. 이거 넘어가야지 진짜 업황이 바뀌는 거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건 대부분 상품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약간의 이제 선물 가격들이 올라가고 전체적인 상품 가격들이 모두 올라가니까 BDI도 같이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럼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나머지 운임 지수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컨테이너선 일부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탱커는 여전히 제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운임의 전반적인 개선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BDI의 상승이 전반적인 탱커나 컨테이너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추가적인 신조 발주까지 이어져야 될 텐데 이 상태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 직전에 최영권 차장님한테 어떤 질문을 좀 드렸냐면 조선업을 볼 때 우리가 선박별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선박의 종류라고 해서 선종별로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은 너무 어려워져요. 탱커선이라는 게 있고 또 초대형 VLCC가 있고, VLCC 유조선이 있고, LNG가 있고, LPG선도 있고, 그다음에 벌커선도 있고, 엄청나게 그렇죠.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지는데 지금 그것을 모두 총망라한
BDI 지수. 아니죠. BDI는 아니죠. 드라이벌크만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이벌크만요. 네. 아,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BDI는 개선되고 있지만 탱커나 뭐 컨테이너는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그러면 좋아진다는 겁니까? 안 좋아진다는 겁니까? 이거? 그 여러 가지 지수, 여러 가지 네. 모멘텀 가운데 지금 LNG가 특히 건드려서 최근에 흥하고 네네. 있는 조선 업황이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네. 이건 그 유가가 우리가 목도해 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20불 깨져는 네네. 그런 수준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었던. 지금 여기서 그동안 올라왔었던 작년에 올라왔던 이 탄력으로 더 간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나 절대적인 높이에서 잘 깨지지 않고 있는 네네. 그리고 트럼프의 저 보호무역주의의 또 저쪽 한쪽 그 구석에 있는 그 기존 에너지에 네네. 대한 네. 기존 석탄 에너지에 대한 어떤 애정 네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가라는 한 가지 축이 사실 글로벌 큰 자산의 달러하고 유가로 크게 구분할 만큼 그 메이저 자산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지금 좀 안도감을 가지고 네. 흘러왔던 게 조선주의인 건 네네. 맞습니다. 용선료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래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2년 내 최대치까지 지금 용선료가 올라오는 부분이 네네. 분명히 있고 그래서 최근에 올라왔었던 주요한 모멘텀이 LNG 네. 그리고 기대하는 탱커 이쪽발 어떤 수주 증가를 기대하는 최근의 긍정론이라는 네네. 게 네. 이쪽발 수주 증가를 기대하는 그래서 발현될 수 있는 기업 가치에 대한 아마 베팅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관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올라 있는 주가에 비해서 굳이 그렇게 네.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 않다.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어. 생각해볼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결론은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결론 비슷하신데 저는 그 리포트와 관련해서 최용곤 차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김종일 의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내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일단 리포트에서 포장만을 다시 해서 조금 더 높은 목표가로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설명하셨던 거는 과거에 이런 연휴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 하지만 리포트에서 지금 29건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리포트들은 대부분 보면은 과거에 어땠다기보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만 새로 바꿨다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가 좀 궁금해요. 야, 그 굉장히 들어가면 이제 음모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조선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기는 업종이에요. 네. 우리의 말발이 더 강한 업종이에요. 음. IT 같은 것들은 사실 외국인들의 시각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네네. 조선 업종은 우리 기관이 사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업종입니다. 이거 옛날에 조선 업종의 절대 호황 2005, 6년 시기에도 네. 그래. 그때 외국인들은 우리 현대중공업 6만 원이 60만 원이 가는 길목에서 네. 비중을 줄였거든요. 그건 국내 기관이 완전히 승리했던 게임이 바로 조선 산업이고 네. 조선 산업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수급의 우위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빨이 아마 더 잘 먹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관한테 세일즈하는 증권사들의 리포트, 자문사들의 리포트들이 네. 기관의 수급을 실제 움직였고 그것이 좀 외국인과 다르게 네. 외국인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좀 올라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네네. 이제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일 그렇죠. 텐데 역시 밸류에이션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네. 앞으로 향후 기대를 가지고 수익으로 취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뭐 PSR이나 PB, PER 같은 네네. 경우로 측정하기 너무 어렵고 그저 우리 아직 그 PBR 가치로 논해야 될 텐데 얘기한 것처럼 네. 0.78배는 제가 볼 때는 한 구분응선 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좀 물고 들어가면 저도 네. 그러면 음모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그 시황 폭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관들이 그걸 믿고 강하게 베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네.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수주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심조 성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 그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은 심조 성과가 여전히 제자리거든요. 그것도 바닥에서 제자리거든요. 네. 턴도 아닙니다. 이거 바닥에서 계속 제자리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왜 중고 성과만 올라가고 왜 용선료만 올라가느냐? 신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배를 비싸게 만들어서 이걸로 뭔가 할 수 있는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실제로 배를 수주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좀 부족하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기관들이
만약에 제정신이라면 아무리 네. 증권사가 나와서 세일즈를 하더라도 수주가 저렇게 없고 도크가 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강력하게 과거처럼 베팅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지금 접근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저도 결론은 같은데요. 이 가격에서 위험하게 접근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포장지가 생각보다 너무 좀 화려하다라는 데 저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뭐 약간 다른 것처럼 들리겠지만 결론은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상승했던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나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굳이 우리가 따져본다면, 굳이 우리가 한 가지 뭐 종목이라든지 두 가지 종목을 선택을 해본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소위 말해서 탑픽. 저는 근데 이 탑픽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탑픽 종목을 한번 꼽아보도록 할 텐데, 최영권 차장님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조선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딸랑 세 종목인데 거기서 이제 탑픽을 만든다라고 하면 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누군가 빠질 때 네.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종목이 탑픽이 될 것입니다. 아, 예, 그렇다면 아마 PBR 개수가 제일 낮은 종목에 봐줘야 되는 게 네네. 아닐까. 현대중공업 같은 아까 제가 계속 PBR 수치를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은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기업도 분할로 인한 네. 분할한 기업들을 모두 세계 5위로 끌어올린다는 그 회사의 목표가 있는데 그 프리미엄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부담들, 물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탑픽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가격적인 입장에서 좀 어렵다. 현대 미포조선이 그보다 주가는 좀 싸다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그리고 수주가 기존에도 차별적인 수주가 나오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미포조선에 좀 더 마음이 갑니다. 하지만 주가 메리트에 차가 난 접근이다. 네. 만약에 조선주의 전체적인 접근이 오는 날 현대중공업만 안 빠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미포조선만 안 빠지는 네네. 어떤 차별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은 어떠실까요? 전 탑픽이 없고요. 아. 탑픽이라는 게 제 생각엔 있을 수가 없고. 네. 그런데 이 조선주가 그럼 지금 당장 빠질 거냐? 좀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지금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뭐 조선업이 더 좋았고, 네. 최근에는 일본이 더 좋죠. 네. 일본은 조선업이 회복을 보이면서 좀 나아졌고,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사드 관련 물량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주려고 했던 걸 전국 내부로 네. 돌려버리면 네.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가 있다라고 치더라도 주가의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언더퍼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의 조선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PB 개념에서도 언더밸류 되고 있지만 네네. 그냥 주가 수익률 개념에서도 언더밸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전체 분위기가 깨지지 않으면 네. 우리나라 종목군들도 어쨌든 비슷하게라도 쫓아가려는 움직임이 외국인 자금에 유입되는 과정에서는 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가의 고점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데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저보고 돈 1억을 주고 조선주에 투자해 볼래라고 하면 저는 그 돈 1억을 다 금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종목에 투자하지 조선주에는 단 1,000만 원도 쓸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지금 입맛을 다지셨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모든 얘기를 다 한 것 같고 네네. 주가에 대한 전망이라는 거 장기적인 뷰를 보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네네. 이미 충분했고 네. 주가도 충분히 올랐다, 화답을 했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역시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가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 네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 이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업종이 조선업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김종일 위원의 경우에는 나에게 1억을 준다고 했을 때 나는 단 1원도 조선업종에 투자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최영권 1,000만 차장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최영권 차장님은 누군가 1,000만 원을 준다면 얼마 정도 조선주에 투자할 생각 있으십니까? 조선주에 저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지금의 추세를 존중하면서 극단
극단기적인 생각으로 아마 1억을 다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예, 빠른 속도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다. 가장 열광하고 있는 수급이 그런 산업이 또 조선업이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추세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예, 다만 경계할 뿐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올라갈 룸이 좀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 끝내실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굳이 지금 여기서 이 높은 가격에 들어가야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조선업종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투자 전략까지도 힌트를 얻어드렸으니까요. 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BK투자증권 스마트금융팀 최용건 차장 그리고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